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금정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게 된 KNN 아나운서 이상철입니다. 오늘로 제22대 총선 투표일이 12일 남았습니다. 본격적인 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선 학창시절에 다들 배우셨을 겁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부를 견제 또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금정구를 대표할 국회의원으로서 누가 적합할지 앞으로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후보자 토론회 보시면서 직접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해서 금정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금정구 국회의원의 출사표를 낸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후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백종원 후보입니다. 금정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원 후보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인영 후보입니다. 사랑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인영 인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의변을 담은 시작 발언으로 시작을 해서 이후 사회자가 후보들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는 공통 질문, 이어서 각 후보자가 주도하는 상호 토론, 또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든 발언에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발언 시간이 다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발언 시간이 10초 정도 남았을 때부터 각 후보자들은 마무리 발언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허위 사실을 얘기하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비방 등은 삼가주시길 바라겠으며 오늘 후보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합의를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회를 여는 시작 발언으로 본격적인 오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께 1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내가 금정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는 이유, 출마 의변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순서에 따라서 기호 2번 국민의힘 백종원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국회의원 후보 백종원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금정구민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 일에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발표에 따르면 300명 국회의원 중 입법활동에서 법안 통과율 국민의힘 1위, 전체 국회의원 중 2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초선 최초로 부산시당 위원장을 하며 대선과 지선 승리를 이끌었고 국회에서는 원내부대표, 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방탄국회에 몰두하는 거대 야당의 독주에 맞섰습니다. 저는 이제 금정을 위해 더욱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려 합니다. 금정구민을 위해 대신 싸우고 금정구민이 처한 문제를 대신하기라는 믿음직한 여당 재선 후보 백종원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인영 후보의 시작 발언 역시 1분 드립니다. 예, 요즘 국민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의원은 나의 어려움에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일은 안 하고 자리와 재산만 탐하는 정치꾼으로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대한민국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을 소상히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금정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급격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금샘로 개통,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습니다. 저는 무능한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박인영이 구민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박인영과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금정의 미래로 달려갑시다. 네, 고맙습니다. 두 후보의 출마 의지가 느껴지는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두 후보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두 후보들의 공약 중 가장 핵심적인 공약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단계별 추진 계획과 예산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박인영 후보의 핵심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총 2분입니다. 네, 금정구는 지금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한때 30만이었던 인구는 20만으로 줄었고 새로운 활력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비단 금정구만이 겪는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지방도시들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해법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것이 부울경 메가시티였습니다.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지방도시들이 연대하고 협력해서 일정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자생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큰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분 능선을 넘었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민의힘 새 시도지사의 폐기로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는 부산만으로 본다면 부산의 끝단이지만 부울경 지역을 전체로 본다면 부울경 지역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입니다. 저는 금정구의 이 지리적 요점을 살리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복원해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거점 도시로서의 금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정 혁신 스마트밸리를 만들겠습니다. 막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노포동과 선두구동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100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 혁신산업단지와 혁신물류단지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산업단지들이 입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통, 인재, 인프라, 지가입니다. 노포동과 선두구동 일대는 이 문제에 이미 충분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대는 반도체 특성대학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인재 공급에도 얼마든지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금정구가 가지고 있는 교통의 이점, 그리고 부산대, 대동대, 부산외대라는 이점을 살려 금정 혁신 스마트밸리를 완성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백종원 후보의 핵심 공약입니다. 역시 2분의 답변 시간 드립니다. 네, 우리 금정구는 과거 부산의 대표적인 섬유공장을 가동하여 대한민국 산업화 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제 백종원의 금정 프로젝트는 금정구를 다시 재도약시키겠습니다. 저의 핵심 공약은 부울경 광역철도망 추진 및 KTX 정차역 신설입니다. 먼저 부울경 광역철도망은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대도시권 광역 교통시행 계획 등에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6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25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울경 광역철도는 복선 전철로 48.8km 노선 길이와 정거장 11개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조 424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광역철도는 동남권 도시들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초석으로 저와 양산을 김태호, 기장군 정동만, 울주군 서범수 후보의 4명이 국회의원이 모두가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해결할 것입니다. KTX 정차역 금정 양산역 신설 공약은 부울경 광역철도망과 연계된 것으로 금정구를 비롯해 인근 경남 양산과 부산 기장군이 함께하는 공동 공약입니다. 부울경 광역철도망과 KTX 정차역 신설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우리 금정구를 부울경 광역교통망의 사통팔달 요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대한민국의 변화 그 이상의 도약을 금정구로부터 시작하여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여당의 힘 있는 재선 후보로 중단 없는 금정 발전 꼭 이뤄내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정구는 제조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인구의 역외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금정구만의 특화된 발전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먼저 백종원 후보의 답변입니다. 2분 드립니다. 네,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는 저의 핵심 공약인 부울경 광역철도망과 KTX 정차역 신설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울경 광역철도망은 올해 6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25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울경 광역철도망과 연계한 KT의 정상적 신설 공약은 금정구를 비롯해 인근 경남 양산과 부산 기장군이 함께하는 공동 공약으로 노포역 일대 인프라를 혁신할 것입니다. 부울경 광역철도망 신설, 건설, KT 정차역 신설로 우리 금정구를 사통팔달의 요지로 변화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금정구는 현재 관내 대학 및 창업 지원 시설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도 벤처타운 및 특화산업 교육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금정형 모델을 만들어서 지역 특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업 문화 혁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부산대 인근 청년 창업센터 및 문화 거점 시설 확충 공약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금정구 경제 활성화와 특화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인영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이분들입니다. 네, 이번 질문은 인구 유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인데요. 결국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일자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산업 구조와 인구 구조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죠. 이 구조를 외면한 채 우물안 개구로로만 있다면 금정구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정 혁신 스마트밸리 조성을 통해서 금정구에 인구가 모이고 일자리가 모이고 기회가 모이는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혁신 스마트밸리라고 하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용인의 반도체 단지와 그리고 최근 동탄 신도시의 급격한 발전, 그리고 양재의 혁신 물류 단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도시들이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고 인재 공급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또 교통의 요지라고 하는 이점을 활용해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금정구도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금정구는 인근 부산대에서 반도체 관련 전문 교수진들과 500명 이상의 대학원생들 그리고 2,000명 이상의 학부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재들이 금정 인근에선 또는 경남 인근에서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멀리 용인 또 동탄으로 떠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노포 일대에 혁신 산업, 특히 2차 전지, IoT 그리고 반도체의 혁신 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재가 떠나지 않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것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까지 이어지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 박인영과 함께 금정 혁신 스마트밸리로 금정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꿈을 꾸시면 좋겠습니다. 예, 2개의 공통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에서는 각 후보의 주요 공약 사항을, 또 두 번째 공통 질문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화 발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마 상대 후보의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도 생겼을 겁니다. 이제 두 후보가 공통 질문의 답변 내용을 갖고 후보 주도 상호 토론을 이어갑니다. 두 후보께 6분씩의 주도권 시간을 드립니다. 상대에게 공통 질문 1, 2의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면 되는데요.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주도 상호 토론 첫 번째 토론 주도권 박인영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총 6분입니다. 네, 백종원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부울경 광역철도를 통해서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라는 공약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울경 광역철도는 이미 6월 달에 예타가 통과가 되어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공약으로 특별히 채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부울경에 이렇게 광역철도가 필요한 것은 부울경이 결국은 하나의 경제권이다. 결국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재추진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미 광역특별연합이 만들어지고 규약까지 만들어지는 등 구분 능선을 넘은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부경 메가시티를 2022년 10월에 부산, 울산, 경남의 국민의힘의 광역자치단체장들께서 폐기해버리셨습니다. 어렵게 추진했고 9분 의선을 넘은 부경 메가시티를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께서 폐기해버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백종원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부산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경 메가시티의 실현을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해왔던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경 메가시티의 무산이 더욱 안타까웠는데요. 부경 메가시티가 이렇게 무산된 것에 대한 백종원 후보의 생각이 궁금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경 광역철도는 이미 예타 통과되어서 추진 중인데 어떻게 핵심 공약이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메가시티 관련한 것은 저도 그 박인영 후보께서 시의장 시절 바로 직전에 저도 의장 출신으로서 그 일을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경 광역철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길들에 또 특히 성공적인 실현을 광역철도화 시키기 위해서 KT 정차역 금정 양산역 신설 공약을 했는데, 후보님께 주신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사회적인 논의가 또 필요했던 사항이고, 사회적 논의가 앞으로 더 필요한 사항, 그래서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답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드리기가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좀 정돈해서 드리자면, 부경 메가시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부경 메가시티 9분 응선을 넘은 이 부경 메가시티를 폐기한 세 분의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재추진하도록 설득할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다시 여쭙습니다. 저는 저도 재추진할 그런 의사를 물어볼 마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보님께 주신 질문이 워낙 또 중요한 사항이고 또 조금 더 사회적인 논의가 더더욱 필요하다 하는 생각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부분이 있고, 또 주위 분들의 많은 의견을 또 경청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지방 소멸의 위기,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떠나야만 하는 이 절박한 위기 앞에서 사회적 논의, 좀 더 추후 논의, 이런 얘기는 좀 한가하게 들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백종원 의원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KTX 정차역을 신설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 위치는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위치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금정 구민들, 또 특히 연계되어 있는 양산과 또 울산이 가는 광역철도망 중에 있지만, 우리 금정 구민들이 제일 필요한 곳이면 더 좋겠죠. 그것은 우리 박인 후보께서도 또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곳들 서로 논의해서 그런 좋은 위치가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KTX 정차역은 광역철도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좀 설명을 잠깐 드리고요. KTX 정차역 신설은 백종원 후보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인데 아직 위치조차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좀 검토가 된 게 이해하기가 아니고 어려운 되지 일입니다.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 두 번째, KTX 정차역을 그러면 위치를 어디로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신설역을 만들기 위해서 또 부산 그리고 금정과 또 양산이 또 서로 용이한 곳, 그런 곳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해둔 곳, 보아온 곳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정확한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박인영 후보께서도 그 좋은 위치를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 들어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백종원 후보는 방금 본인의 주요 공약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KTX 정차역 신설로 드셨습니다. 그 신설을 위해서 인근 지역의 후보들과 연대해서 공약 발표를 하셨다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 위치조차 지금 특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약 준비가 좀 다소 부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KTX 금정 구간은 지하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정 인근에 사실은 정차역을 신설하기
조율하기가 매우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KTX 정차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KTX 정차역은 그 양산과 그 금정이 만나는 지역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지역 간의 연대를 통해서 통 크게 협력해야만 금정구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6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백종원 후보에게 6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박 후보님, 저는 정책 토론이라는 성격에 맞춰서 후보님의 신변이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박 후보님, 부산시의회 의장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셨죠?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 후보님, 그 지난 3월 26일 BBS 인터뷰 중에 저에 대해 비판하며 본인께서는 저는 시의회 의장을 하면서 침대병원 공공매입 499억 원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다시 찾아봐도 침대병원 부지 매입이 결정된 건 2021년 10월 14일입니다. 후보님 공보물 에도 2018년도에 시의장으로 침대병원 부지 매입을 결정했다고 명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1년 10월 14일에 부지 매입이 결정되었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499억 원인 줄 어떻게 아셨는지, 또 그리고 본인 임기가 아닌데 어떻게 가능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침례병원은 현재 부산시가 주도해서 캠코를 통해서 매입해 있는 상태고요. 저는 침례병원 공공매입의 결정을 할 당시 부산시의회의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이었습니다. 침례병원의 공공매입은 부산시의회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일이었고요. 저는 당시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부산시의회 의장 재직 당시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해서 부산시의회 결의문을 2차례나 채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려오셨을 때도 건의문을 제출한 바가 있고요. 일산병원 노조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침례병원의 공공매입은 부산시와 그리고 많은 금정 구민들 그리고 많은 시의원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노력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네, 답변. 499억의 매입은 제가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일 때 결정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주도 시간이라서. 네. 어쨌건 이거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다른 말씀보다는 제대로 해명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때 부지 매입 자체는 박영주 시장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 시의회 의원님들이 거의 민주당이셨기 때문에 반대를 안 했고 시의회에서도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의장이셨던 신상희 의장님과 소통하며 복지부 차관과 면담을 잡아드리는 등 침례병원 정상화는 여야 없이 한마음으로 갔던 건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야 될까요? 네네. 예. 그렇다면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침례병원 매입 499억 원 결정은 박경주 시장만의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의회 역할이 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부산시가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캠코를 통해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침례병원의 매입 499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하는 매입 결정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부산시의회 의원들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었고요. 답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그 사이 박 그냥 의원님 노력했다는 말씀하시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다 제가 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국회의원께서 시의회가 한 일을 국회의원의 성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후보님이 그 당시에 의장은 아니었지만 또 복지안전위원회로서
관련 내용을 또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인지도 알고 계실 텐데 아무리 상대방 측이라도 금정구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없이 한마음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침례병원 공공평화를 위해서라면 여야를 떠나고 그리고 지방과 또 서울중앙을 떠나서 어떤 분이든 만나서 협력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함께 협력해 나가시죠. 의장 시절에 복지부 장관이 누구셨습니까? 혹시 아시는지요? 의장 하실 때. 의장 시절 복지부 장관 말씀하시죠? 박능우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박능우 장관에게 수십 번 넘게 보험자병원 추진을 촉구했고 또 그리고 후보님께서 제가 침례병을 위해 노력 안 한 것처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보험자병원 운영은 또 국비와 시비가 아닌 우리 근보재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20년 동안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예, 후보님, 저는 후보님이 답변 그동안 짧게 해주세요. 제가 노력하지 지금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과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복지부의 반대로 인해서 많은 지자체와 정치인들이 포기를 하였던 겁니다. 근데 네,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그 노고에 대해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노력만큼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정치인으로서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간담회 300번 넘게 진행했습니다. 건정심이 생긴 최초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안건이 올라갔고 소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 이제는 정말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이 이렇게 모든 시간이 끝이 났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금정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금정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출과 고령 인구 증가, 대한민국 거의 모든 지자체의 공통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금정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서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약자와 여성이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려날 우려 또한 높은데요. 후보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와 여성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백종원 후보께 답변 시간 2분 드립니다. 네,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께 국민택배라는 형식으로 여러 차례 사회 안전망 제고 관련 공약을 전달 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누리는 문화라는 국민택배로 장애인들을 위해 격차 없는 문화 향유 기반을 약속하고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첫걸음 문화예술 교육 이용권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재택의료 도입 및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가칭 1308이라는 핫라인을 구축하여 상담기간을 확대하여 위기 임산부가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 가족, 모두 행복이라는 국민택배 내용에는 아빠를 위한 유급휴가 1개월 의무화와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를 대행하는 육아 동료 수당 활용 활성화를 공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가정형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글로벌 에듀 아카데미 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맞벌이로 바쁜 부부들을 위해 자녀의 안전을 믿고 맡기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공형 복합 커뮤니티 센터 설립도 준비하고자 합니다. 예,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인영 후보에게 역시 답변 시간 2분 드립니다. 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후가 길어지면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을 2가지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더 준비한 게 많지만 오늘은 2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집에 아픈 어른을 모셔보니까 간병비가 정말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간병비가 무서워서 병원 가기 싫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간병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해서 간병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에 가실 때마다 자식이나 또 손주에게 연락해서 나 한 번만 좀 데려가 주면 안 되냐 하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많이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실 때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접수하고 검사받고 약 타고 집에 오실 때까지 안심하고 동행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금정구는 교육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30만 인구에 맞춰져 있던 고등학교의 숫자는 지금 인구가 20만으로 준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내신에 불리한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금정구의 한 고등학교는 한 학년에 1등급 학생이 2명밖에 없을 정도로 핸디캡을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고등학교의 적정 규모를 유지해서 내신에 불리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내 교육 격차 해소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AI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서 계별로 맞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구에는 그런 사용하지 않은 유후부지들이 많습니다. 이 유후부지들의 공공형 스터디 카페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서금사 지역에 가보니까 흔히 말하는 스카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가는 시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특히 우리 서금사 지역 그리고 부곡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형 스카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2분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두 후보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내주셨는데 부디 효력을 발휘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후보주도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의 진행 방식은 첫 번째 후보주도 상호 토론과 같습니다. 역시 6분씩의 시간을 각 후보에게 드리는데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주제는 첫 번째 토론보다 범위를 넓혀서 정책, 공약, 후보 검증까지 자유주제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 순서는 백종원 후보, 박인영 후보 순으로 먼저 백종원 후보 6분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박 후보님, 저는 정책 토론의 성격에 맞춰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닌 개인 신변 문제에 대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후보님, 지난 선거 출마 이력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은 지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 단수 공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돌연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부산시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당시의 사퇴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에 저희 당의 공심위의 그 진행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당에 문제가 되어서 저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배구종근하는 심정으로 당의 모든 결정을 위임했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후보님, 민주당이 야당과 야합하여 억지로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비례의석을 노리는 소수정당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관위에서 140억이나 들여서 미리 준비한 신형 투표지 분류기가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 투표용지 길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투표용지 길이가 무려 51.7cm에 달하면서 이번 총선도 모두 수개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박 후보님의 후원회장이신 평소 비례대표 그리고 비례의석의 목매는 위성정당 방지를 주장한 이탄희 민주당 국회의원님이신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민주당 당론과 배치되는 분을 후원회장으로 모셨으니 그나마 후보님은 일말의 반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께 사과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위성정당 방지를 주장한 이탄희 후원회장이 오셨는데 그 위성정당을 비례대 의석에 목매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님 말고 민주당에 대한 반성을 혹시 하고 계신지 싶었어요.
저는 현재 국회가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4년 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민주당이 사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현재 선거제도는 일정 정도의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죠. 이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이 구조 안에서는 소수의 목소리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찾다 나온 것이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전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수의 목소리 그리고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수개표하는 정도의 수고로움은 저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좋은 정치인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국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만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그 국회의원 선출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이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네. 현재 제도가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답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제가 국회 입성하면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답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보님, 최근 민주당에서 지난 3월 26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또 무서워서 어디 살겠냐라며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또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부다버지 같아.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는 계모 같아. 팥쥐 엄마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과문해서 그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뭐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이 발언은 혹시 대한민국의 재혼 가정 등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명백한 재혼 가정에 대한 또 비하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께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박 후보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우리 백종원 후보께서 말씀하신 민주당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했던 그 발언을 미처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전 그 발언 매우 부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당시는 그리고 저는 그 선거가 과열되면서 양 정당의 공이 서로 그 막말에 준하는 험한 말들을 쏟아내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란 품격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품격을 지키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후보님 아마 오거돈 전 부산시장 시절에도 의장이셨죠? 예, 막판에 마지막 부분에 의장이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성비로 사퇴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모르는 부산 시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후보님이 부산시의회 의장이셨을 텐데 그냥 개인 심경이 의장으로서 어땠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6분의 시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도권은 박인영 후보에게 있습니다. 6분의 시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제주도 토론 시간인데요. 방금 백종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일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었고 있어서는 안 되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사과를 드렸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충분히 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백종원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평소 우리 백종원 의원님께서는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많은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컨대 2020년 국회 보아한 인터뷰에서는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의 한 언론사에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완료율을 발표했습니다. 4년 전에 했던 여러 가지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요. 그중에서 부산 지역 그 국회의원 중에서 공약 이행 완료율이 0개라고 나온 게 우리 백종원 의원님이 유일하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국회에서 한 발언량을 토대로 지역의 한 일간지에서 국회 내 발언량의 순위를 한번 매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치란 말로 상대를 설득하고 또 말로 비전을 제시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까 모두의 우리 앵커께서 국회의원의 역할은 지역 구민들을 대신해서 지역 구민들의 뜻을 중앙 정치에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 내 발언량이 18명 중에 18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6개 공약 중에서 이행 완료율이 0이라고 하는 언론의 발표, 그리고 국회 내 발언량이 18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8이라고 하는 언론의 발표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언량에 관련하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백종원 위원이 위원으로서 그 집행부에 묻는 질문 정말 압축시켜서 답변을 간략하게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시행할 수 있게끔 이행토록 만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고만 볼 수 없겠지만 그런 발언량에 관련한 말씀은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제일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은 발언 또 많은 발언량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늘리고 싶지만 또 저는 항상 시의회 16년 하는 동안 배운 점이 주로 그런 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몸에 익숙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재선이 된다면 조금 발언량도 늘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질문하신 그 공약 이행률에 관련해서는 그 영건이라는 뉴스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 총선에서 공약을 내세웠던 발달장애 지원센터 설치에 성공했습니다. 부산시와 금정구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기준에만 따라 보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공약 이행률 부분은 빼먹으신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지난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큰 그림의 공약이 많아 지속 가능한 업무가 필요한 영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병원 보험자 병원화는 지난 20년 동안 복지부 반대로 많은 지역의 정치인들이 포기했던 것을 마지막 단계까지 올려놨습니다. 금샘로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부산대와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제가 힘있는 재선 여당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행 중에 공약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관련해서 그 구분응선에 보내셨다고 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계속 무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 알고 계신 거죠? 이건 아십니까 혹시? 그 건정심이 올라간 게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마무리 안건으로 채택이 부분이 안 지금 되었죠. 남아 있는 게 적자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병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게 소위로 넘겨져서 소위 12분들이 지금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전국에 대해서는 우리 박국회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의료대란 백종원 때문에 의원께서 그렇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백종원 후보께서 노력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셨다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요. 다만 성과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우려를 표합니다. 곧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백종원 의원께서는 지난 4년간 그 공직자 재산 등록 기준으로 본다면 157억 정도의 재산이 지금 는 상태고요. 특히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대로 알고 있는데 4년 전 20억 가량에서 현재 30억 가량으로 4년간에 20대 청년이 10억 가량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박탈감을 느끼실 것 같아서 4년간 일은 안 하고 어떤 일을 했나 6분의 걱정하실 시간을 것 같습니다. 모두 사용하셔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부산의 청년 실업률은 9.2%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인구가 작년에만 11,260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통계로 볼 때 청년 유출에 따른 급격한 고령화와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청년 실업과 일자리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박인영 후보의 답변부터 2분간 듣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게 스펙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산의 청년들은, 특히 지방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러 서울에 올라가면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의 꿈 하나만 물어본다면 저는 부산의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떠나더라도 멀리 떠나지 않고 인근 울산 경남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바로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의 실패입니다. 부산시만 수백억의 예산을 쏟아붓고 중앙정부에서는 수천억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119대 29라는 처참한 결과로 월드 엑스포 실패를 맞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2030년이 된다면 세계의 인구들이 부산에 모여들고 일자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는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드 엑스포 유치 실패의 소식은 부산 청년들에게 또 다른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무산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서 부산, 울산, 경남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경제 활성화를 만들고 세계의 유수 도시들과 경쟁하면서 기회가 모여드는 그런 부울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3명의 시도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무산시키면서 이 꿈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의 문제는 2가지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복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30 월드 엑스포처럼 부산에 새로운 에너지가 모여드는 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전 혁신 스마트밸리를 통해 혁신 산업, 혁신 물류 단지를 금정구에 조성해서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부산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청년 실업과 일자리 대책에 관한 백종원 후보의 답변 2분간 듣겠습니다. 네, 청년 실업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사실 요즘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대학 졸업은 합니다. 취업 자체는 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모두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또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가는 계속 올라가더라도 임금 인상 속도는 그에 맞춰서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의 박탈감도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곧 지역 소멸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지역 창업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기존의 양질 일자리는 한정돼 있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종시에서는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돕기 위한 라이콘타운 1호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라이콘은 라이프스타일과 로컬 이노베이션 유니콘의 합성으로 거대 신생 기업인 유니콘을 지향하는 생활 양식과 지역 분야 혁신 기업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도 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기존 거점에 대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창업 지원 거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대학교에 꿈터라는 공간이 있지만 저는 이를 더 확대하는 개념으로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청년 창업과 저렴한 주거, 문화환경을 마련하는 방안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의 핵심 공약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사회 안전망 강화, 또 청년 실업 문제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두 후보에게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정리하면서 유권자들께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도 좋고요. 모두 마무리 발언에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기호 2번 국민의힘 백종원 후보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존경하는 금정국민 여러분,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부곡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하고 계신 한 할머니께서 입만 열면 대통령 욕만 하는 거대 야당이 반대만 했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뭘 했냐고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대표는 이미 총선에서 승리한 듯 민생은 외면한 채 대통령 탓만 하며 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절박합니다. 오직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요란한 말솜씨를 자랑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갖춘 힘있고 믿음직한 여당 재선 후보 백종원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금정구가 키워준 백종원 후보 정말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인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금정구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국회의원은 안으로는 금정구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은 밖으로는 금정구를 대표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공약 이행률이 0이라고 하는 언론 보도를 타고 국회 발언량이 18명 중에서 18등이라는 불명예를 안는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금정구의 정체는 무능한 정치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정구의 국회의원을 바꿔주십시오. 저 박인영은 금정 구민들께서 기회를 주신 덕분에 부산 최연소 구의원에서 시작해서 여성 최초 부산시의회 의장까지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영광을 이제 더 큰 일로 은혜를 갚겠습니다. 저 박인영과 함께 금정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박인영을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금정구 후보자 토론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금정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금정구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